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충돌,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에 관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개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충돌 개수가 1인 경우에는 운동량도 보존이 되지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됐어요. 그죠? 하지만 보통 충돌을 하면은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소음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 이런 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탄성 개수가 이를 때는 운동량도 보존이 되지만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 이런 거 다 배웠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돌 파트에서는요. 그래서 10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보면은 A번 보면은 충돌 후에 A에 대한 각도 이 세타를 물어봤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알고 있죠?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충돌 전과 충돌 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충돌 전에는 X축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A가 EV로 질량이 M짜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량은 MV라고 쓰기 때문에 충돌 전에 X축 운동량은 MEV라서 결국 EMV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Y축에 대해서 운동을 하나요? 안 하죠. Y축에 대한 속도가 없죠. 그래서 충돌 전에 Y축의 운동량은 0이어야 돼요. 그죠? 이게 EMV가 충돌 후에도 EMV여야 되고 Y축에 대해서도 충돌 전이 0이었으면 충돌 후도 0이어야 돼요. 운동량은 벡터 값이죠. 왜냐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줬으니까. 그죠? 그럼 보면은 일단 먼저 B에 대한 식이 나와 있나요? B가 지금 여기서 45도네요. 45도고 이게 루트 2V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루트 2V면은 45도니까 여기 V다. 여기 V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충돌 후에서는 B는 X축에 대해서는 운동량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B도 질량이 M이에요. 같은 질량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충돌 후에서는 B만 보면은 X축으로 운동량이 MV만큼 가지고 있죠. 그리고 Y축에 대한 운동량은 아래로 가고 있죠. 속도가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MV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A에 대한 운동량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충돌 전이 EMV여야 돼요. 근데 충돌 후도 EMV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충돌 후 A 운동량은 MV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X축에 대한 거죠. Y축에 대해 0이어야 돼요. 0이어야 돼요. A의 Y축 운동량은 MV다 라는 거고, A의 질량이 M이니까 X축의 속도 V, Y축의 속도 V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이게 V인 거고 이게 V인 거니까 결국 여기서의 VA는 똑같이 루트 2 V일 거고, 이 V와 이 V가 같으니까 이 세타는 45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충돌 전후에 개의 질량 중심에 대한 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질량 중심에 대한 속도는 VCM은 전체 질량분의 각각의 운동량들을 더해준 거죠. 그래서 충돌 전에 보면은 일단은 A 있고 B 있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충돌 전에는 A의 운동량만 존재하죠. 얼마만큼? EMV만큼. Y축에 대해서는 어차피 0이 되니까 안 볼 거예요. X축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이게 충돌 전. 그래서 이걸 써주면은 이렇게 나오나요? 충돌 전.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이렇게 똑같이 B는 어차피 0이라서 여기서는 고려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분의 A의 X축 운동량
다음에 B의 X축 운동량, Y축에 대해서 어차피 다음 0이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을 하면 충돌이랑 관계없이 질량 중심의 속도는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되게 충돌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1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30m/s로 던진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표면과 충돌각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그때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 뭐죠? 충격량은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그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보면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여기 60도, 여기 30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30m/s로 가고 있었어요. 그죠? 보면은 공이 왜 떨어지나요? 공이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중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Y 방향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X축으로 30m/s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중력은 Y 방향이기 때문에 X축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끼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충돌 전과 충돌 후 X축의 속도는 항상 30m/s로 같아요. 이해되나요? 결국 충돌은 Y축에 대해서만 충돌하기 때문에, 왜냐면 Y축에 대해서 힘만 작용하니까 X축의 속도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의 Vx나 여기서의 Vx나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Vy라고 하고 여기를 Vy'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크기만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트 60은 Vx분의 Vy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Vy는 Vx 탄젠트 60인 거고, 결국 X축의 속도는 30이었고 탄젠트 60은 루트 3이기 때문에 Vy는 30 루트 3이고, 지금 여기서 Vy는 아랫 방향이죠. 그래서 실제로의 Vy는 마이너스 30 루트 3입니다. 똑같은 방향, 똑같은 방식으로 탄젠트 30은 Vx분의 Vy'이죠. 그래서 Vy''은 Vx에다가 탄젠트 30이기 때문에 얘는 10 루트 3인 거고, 결국 Vy''은 얘는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양수예요. 그래서 10 루트 3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라 한다고 했죠? 그쵸? 여러분이 배웠듯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줄 거예요. Y축에 대해서만 충돌을 하니까 지금 우리는 Y축의 운동량 변화량만 구해주면 되는 거고, 결국 충돌 전에 Y축 운동량은 mVy였죠. 그래서 얘는 m이 지금 2kg였나요? 2kg니까 Vy에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0 루트 3만큼 가지고 있는데, 충돌 후에서는 mVy'이니까 얘는 20 루트 3인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20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60 루트 3이니까 얘는 80 루트 3이고, 결국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죠. 자, 12번 볼게요. 이것도 충돌에 대한 문제죠. 충돌에 대한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은 이 개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마찰이 작용하지 않죠. 마찰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충돌 전에는 M1과 M2가 따로 움직였었는데, 충돌 후에는 M1과 M2가 같이 움직이고, 보면은 지금 용철이 압축이 됐죠. 그러니까 용철의 탄성 에너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보면은 처음 상태 충돌 전에는 M1에 대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M2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이게 충돌 후에는 얘가 합쳐져 가지고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솔이 압축이 되니까 용솔의 압축 에너지로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델타 x 최대 압축 거리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해야 돼요. 그죠? 근데 보면은 지금 m이 2kg인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m2가 5kg인 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v1이 10인 거 나와 있고, v2가 3인 거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델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m1 v1 나와 있고 m2 v2 나와 있어요. 그리고 k도 나와 있어요. k는 지금 1120이라고 나와 있죠. 결국 우리는 지금 이 v를 알아야 이 델타 x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v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이 v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하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량 보존을 식을 통해서 이 v를 알 수 있는 거고, 이 v를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결국 이 델타 x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m1은 2kg고 10kg, 10m/s. 그 다음에 얘는 5kg, 얘는 3m/s니까 그 다음에 얘의 질량을 더해주면 7이죠. 그래서 20 더하기 25는 7v여서 v는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식에 다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그대로 쓸게요. 2분의 1에 2, 100, 2분의 1에 5, 9는 2분의 1에 7에다가 v가 지금 5였죠. 그래서 제곱하면 25. 그 다음에 2분의 1에 1120에 델타 x의 제곱이니까 우리 이제 델타 x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 풀어주면 델타 x는 4분의 1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이 여과지 문제였어요. 1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작은 총알이 큰 나무 토막을 충돌을 한대요. 그래서 보면은 나무 토막이 튀어 올랐나 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 A번 보면은 총알이 나무 토막에 박힌 채 20cm만큼 올라간대요. 이건 제가 습관을 들이라고 했죠. 20cm가 나온다? 그러면은 0.2m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20cm만큼 튀어 올라왔을 때, 그때 이거의 총알의 차음 속력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거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가, 총알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얘가 지금 박힌 채라고 갔으니까 이렇게 간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 h가 20cm라고 했으니까 vi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푸는 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왜냐면은 충돌을 한다는 거는 운동량 보존을 위해서 다른 속도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른 속도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충돌 후에는 속도가 바뀌니까. 그래서 충돌을 하면은 충돌 전에 운동량과 얘가 지금 합쳐진다고 했죠? 박힌 채가 나와 있으니까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보존이 돼가지고 결국 이 VF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결국 이 VF를 가진 채로 이 VF를 가진 운동 에너지가 결국 최대의 위치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게 이게 0.2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VI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M은 5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005kg이고, 라지 M은 1.495kg이니까 M 플러스 M은 1.5kg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보면은 이거 약분 되나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은 VF의 제곱은 2GH다 해가지고 2 곱하기 10 곱하기 5분의 1 해주면은 예, 4 나오죠. 그래서 VF는 2이다 라는 거 나오나요? 그래서 VF가 2이기 때문에 이게 2라는 거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M이 1.5이기 때문에 이게 1.5라는 거죠. 결국 이게 3이라는 거죠. 어떤 게? M, VI가. 그러면은 VI는 M분의 3이 나오는 거고 얘는 0.005분의 3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은 600m/s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거 주의하시고 B번 볼게요. 만약 VI로 발사 후, 그러니까 600m로 발사 후에 나무 토막의 속이 비어서 관통한대요. 관통하고 나서 나무 토막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박힌 채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관통하는 거죠. 그래서 관통을 하니까 처음 운동량은 이거였고 나중에는 300m로 관통하는 거죠. 그래서 얘 300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나무 토막은 이 VF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라지 M이 약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H이기 때문에 최대 높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H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VF를 알아야 된다. VF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운동량 보정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라는 거죠. 결국 이게 600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똑같이 M.300은 라지 M의 VF가 나오겠죠. 그래서 VF는 라지 M분의 스몰 m 그 다음에 30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를 구하기 위해서 이 VF를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M분의 M의 제곱 그 다음에 300의 제곱이 GH로 갈 거고 이 G는 결국 10이고 H는 이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라지 M분의 스몰 M의 제곱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가는 거고 이 H를 계산해 보면은 H는 0.0495가 나오고 센티미터로 고치면은 H는 4.95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공학용 계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문자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계산 복잡하거나 계산기를 써야 되는 문제는 여러분이 굳이 안 풀어도 된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14번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건 여기를 슬래시로 한번 그릴게요. 이래야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A를 포물선 운동으로 던지고 B도 연직으로 던진대요. 근데 동시에 던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던진다. 동시에 던진다라는 건 뭐죠? 아, 같은 시간 t에 충돌한다 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때 포사체 운동 최고점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대요.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뭐죠? 아, 질량이 합쳐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최고점에서 충돌하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 t를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V는 V0 플러스 AT에서 최고점의 속도는 0이니까 0은 VA 마이너스 GT고 이게 아니죠. 일단은 VA 사인 60 얘는 VA 코사인 60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포물선 운동이니까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은 Y축에 대해만 의존하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B가 포물선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B는 연직 방향으로 던지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t가 같아야 최고점에서 충돌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b는 VA의 속력이 2분의 1 V0일 때 충돌한대요. 그러니까 VA가 2분의 1 V0일 때 충돌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VA가 2분의 1 V0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VB는 4분의 루트 3 V0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최고점에서 충돌해서 합쳐졌어요. 그때 움직인 거리 R분의 L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그 올라갈 때 걸린 시간하고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질량이 몇이든 간에 똑같죠. 왜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한 등가속도 지선 동식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얘 질량에 대한 식이 있나요? 없죠. 질량 M에 대한 식이 없어요. 결국 질량이 몇이든 간에 얘가 몇으로 던져지든 똑같은 만큼 올라가고 똑같은 시간 안에 내려와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M에서 출발해서 꼭대기에서 지금 B하고 충돌하는 거니까 질량이 EM이 돼요. 그죠? 보면은 B의 질량도 같다고 했고 최고점에서 충돌한다고 했으니까 A가 M짜리인 게 이게 EM짜리가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 걸린 시간하고 내려갈 때 걸린 시간하고 같아요. 그죠? 근데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지금 최고점에서는 둘 다 y축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x축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m짜리인 거를 v x만큼 가지고 있다면은 질량이 2m짜리는 v라고 했을 때 결국 이 v는 2분의 1 v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절반이 되는 거겠죠. 왜요?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충돌하고 나서 X축 속도가 처음에 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R분의 L은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써드리자면은 처음 충돌하기 전에 X축의 운동량은 얘는 결국 이건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VA가 2분의 1 V0일 때, 그 다음에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처음에서의 충돌 전에 운동량은 이거죠. 근데 충돌하고 나서 질량이 2배가 됐어요. B랑 충돌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걸 V라고 할 때 결국 이 V는 8분의 1 V0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L은 X축 속도에다가 T만큼 움직이는 거고, R도 X축 속도에다가 T만큼 움직이는 건데, 이 T가 같기 때문에 결국 이 X축 속도에서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가 되는 겁니다. (15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질량이 45kg인 배와, 아니죠, 질량이 75kg인 준석이와 45kg인 예솔이가 있대요. 그리고 질량이 80kg인 보트가 있대요. 근데 준석이가 기타를 연주한대요. 기타를 연주하고 예솔이가 감동했나봐요. 예솔이가 감동해서 준석이한테 움직여서 둘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가정하에 보트가 X'만큼 왼쪽으로 움직였대요. 그때 X'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거 지금 준석이와 예솔이와 배를 하나의 개로 봅시다. 하나의 개로 보면은 이 개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죠. 즉 개의 외부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질량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개의 내부에서 예솔이가
준석이랑 예솔이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질량 중심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배 전체가 왼쪽으로 움직여야 결국 질량 중심이 똑같아지고, 즉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예솔이가 준석이한테 움직이기 전과 움직인 후에 질량 중심이 같다라는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 개를 하나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질량 중심에 대한 구하는 식은 일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A를 배라고 하고 B를 예솔이라고 하고 C를 준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솔이가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배 전체가 X'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그림이 좀 이렇게 베이 전체가 X'만큼 왼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예솔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예솔이가 움직이기 전에 질량 중심은 전체 질량분의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X만큼, A는 X예요. A는 배예요, 배. 그래서 X만큼 떨어져 있고 그 떨어진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솔이는 이 X를 기준으로 L에서 2분의 L만큼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X를 기준으로 2분의 L만큼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준석이는 X를 기준으로 2분의 L만큼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게 예솔이가 움직이고 난 후에 전체 보트가 X'만큼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보트에다가 원래 X만큼 있었는데 X'만큼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그죠? 그리고 예솔이는 기존에 준석이의 위치로 갔는데 준석이의 위치는 결국 또 배가 전체가 움직였으니까 X'만큼 왼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준석이의 위치에서 X'만큼 왼쪽으로 움직인 거고, 준석이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기존의 자리에서 X'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풀어줄 게 좀 간단한 게 일단 이거 사라지고 양변에 MAX 공통이죠. 그 다음에 MBX 공통이고, 공통적인 거를 쉽게 제거를 해주면은 일단은 왼쪽 항에서는 이게 남겠죠. 이게 남을 거고, 오른쪽 항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X'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질량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L 또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하면은 결국 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질량 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개념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차 연습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까지가 원래라면은 여러분의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그래서 흐름을 잘 따라오고 있나요? 흐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1차 연습 문제에서 어떤 거 있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3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웠었고, 2차 연습 문제에서는 힘과 가속도를 이용해서 R자임, 즉 운동 방정식 관련해서 세울 수 있었고, 3차 연습 문제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 충돌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이런 걸 배웠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간고사가 안 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차후에 공지를 해줄 거고 모두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